오늘은 일본 야쿠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 주길회, 스미오 시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미오 시카이는 저번에 제작한 영상으로 알아봤던 야마구치 구미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일본의 수도 도쿄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강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 자금도 야마구치 구미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과거 스미오 시카이의 두목이었던 니시구치 시게오의 개인 자산이 10억 달러로 추측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자금력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스미오 시카이는 자산의 규모가 크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강점은 현대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다른 야쿠자 조직들이 전통적인 사업과 조직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스미오 시카이는 도쿄를 주요 무대로 삼는 만큼 빠르게 현대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였죠. 어쩌면 이 점이 스미오 시카이와 다른 야쿠자 조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스미오 시카이의 소개에 앞서 먼저 야쿠자라는 형태의 폭력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자의 기원은 쪼개진 일본이 하나로 합쳐지던 에도막부 시절로 올라가야 하죠. 전국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에도막부 시대에 들어서며 전쟁의 빈도가 줄었고 그에 따라 사무라이들은 졸지의 백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 배우고 해본 것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없던 사무라이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은 사실상 사형선고였죠. 결국 사무라이들은 먹고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단합하였고 폭력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쿠자의 시작이라고도 보는 하타모토 야쿠이죠. 쇼군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할 일 없어진 하급 무사들이 조직한 조직이었습니다. 막상 연합을 결성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살인과 폭력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들어진 칼이 잘 드나 시험해보겠다는 이유로 행인들을 베는 치지기리와 같은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죠. 날이 갈수록 하타모토 야코의 행패는 더욱 심해져만 갔고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는 폭력에 떨었습니다. 조직은 주민들의 공포심을 인질로 삼아 돈이나 음식을 갈취해 갔죠. 삼류 양아치와 살인광의 중간쯤으로 전락해버린 전직 사무라이 집단 하타모토 야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폭력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마치 야코입니다. 물론 마치 야코가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을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돈을 뜯었으니 별반 다를 것 없었죠. 오늘날의 야쿠자 조직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마치 야코를 계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조직폭력배가 아닌 협객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2000년대 한국 영화들이 조직폭력배들을 낭만 있게 찍어낸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에도막부 초기에 생겨난 마치 야코와 하타모토 야코는 돈이 돌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점점 더 체계적인 형태를 지니기 시작하죠. 크게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장한 바쿠토와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활동하던 데키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형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야쿠자들의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야쿠자라는 집단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에도막부 시대의 끝무렵에 등장했던 시미즈노 지로처를 제외하면 이름을 알렸던 야쿠자도 딱히 없죠. 야쿠자가 본격적으로 커가기 시작했던 것은 메이지 시대부터였습니다. 스미오 시카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였죠. 스미오시의 주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이토 마츠고로가 요코하마와 도쿄 사이에 위치한 항만에서 스미오시 일가라는 폭력 조직을 세우게 된 것이 스미오 시카이의 시초입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야쿠자는 항만과 같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서 많이 등장했죠. 저번 영상인 야마구치 구미도 항만에서 시작했고 기업형 범죄 조직의 시초로 여겨지는 시칠리아의 마피아들도 항만에서 탄생했습니다. 원래 항구 쪽이 좀 거친 편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스미오 시카이지만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일본 공산당의 성장과 함께 일본의 보수파를 자처하던 야쿠자들의 입지가 올라가긴 했지만 덕을 본 것은 거의 야마구치구미 뿐이었고 스미오 시카이는 꽤 오랜 기간을 한 지역에서만 활동했죠. 스미오 시카이가 아직 빛을 보지 못했던 1940년대 후반 야쿠자 세계는 일본 극우 세력의 정치 깡패인 고마다 요시오의 출소와 함께 정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야쿠자들이 정계에 깊숙이 얽혀있는 것도 고마다 요시오의 영향이 크죠. 스미오 시카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1958년 아베 시게사쿠가 두목이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가는 야마구치 구미를 보던 시게사쿠는 자신의 조직도 덩치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관동의 야쿠자 조직 28개를 연합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죠. 조직 이름으로 미나토카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광동 조직들 사이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헤이타로 일가의 두목 아우타 도미타로를 얼굴마담 회장으로 앉히기도 하면서 마치 옛날 부족들이 연합을 맺듯이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62년 세키가미 요시미츠가 스미오 시카이의 두목
두목으로 올라서면서 미나토카이는 스미요시카이가 되어버립니다. 오랜 기간을 작은 조직으로 머물던 스미요시카이가 겨우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관동 지역을 모두 통합한 것이죠. 심지어 1964년에는 요시미츠가 관동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의 모임 관동회의 이사장 자리까지 올라서며 스미요시카이는 최대 전성기를 달립니다. 활동 범위만 보자면 야마구치 구미가 압도적으로 넓었지만 스미요시카이는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 그 중에서도 알짜 땅이라 불리는 미나토쿠를 주요 무대로 삼았기에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그러나 쉽게 오면 쉽게 간다는 공식이 야쿠자 세계에서도 통했던 것일까요? 관동회가 조직되고 1년 후인 1965년 너무 급하게 규모를 키워가던 스미요시카이는 경찰들의 수사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해체됩니다. 게다가 스미요시카이가 해체되면서 관서와 관동 사이의 균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1967년에 호리 마사오가 흩어졌던 조직원들을 모아 스미요시 연합을 만들면서 부활하긴 했지만 관동회에게 스미요시카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스미요시카이가 다시 돌아온 이후 야쿠자들의 대립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관서와 관동 사이에 생긴 균열이 쉽게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거나 칼을 들고 깽판을 치는 것처럼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들을 연일 만들어냈죠. 무려 70년대 중반까지 이런 살떨리는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야쿠자 세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야마구치 구미의 회장 다오카 카즈오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부터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오카 카즈오의 머릿속에 박히면서 야마구치 구미의 미친 듯한 성장도 멈추기 시작한 것이죠. 야마구치 구미의 내부 분열은 곧 관동 지역 야쿠자들이 덩치를 키울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요시카이는 산하 조직인 이케다카이와의 전쟁에서 경찰관을 죽이며 발목이 잡히게 되죠. 스미요시카이는 이케다카이를 조직에서 절연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궁지로 몰린 이케다카이가 외부 세력인 도우진카이를 끌어들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스미요시카이의 구조는 야마구치 구미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회장이 이끄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회장을 두고 산하의 두목들이 권력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형태이죠. 이케다카이도 권력을 나눠서 가진 산하 조직이었으니 절연이나 파문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야쿠자 조직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때 이케다카이가 끌어들였던 도우진카이는 큐슈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던 조직이었죠. 지방 세력인 도우진카이에게 스미요시카이 내전은 도쿄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였고 엄청난 수의 조직원들을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으로 스미요시카이는 도쿄에 있는 대부분의 사무실을 잃고 말았죠. 이후 스미요시카이는 도우진카이와의 협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스미요시카이의 위기는 관서지역 야쿠자들이 관동까지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스미요시카이의 힘이 예전만 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이후 1991년 일본의 버블 경제가 서서히 막을 내려가던 시기에 스미요시카이는 6대 회장 니시구치 시게오를 맞이했습니다. 니시구치 시게오는 한참 동안 사용했던 이름 스미요시 연합을 다시 스미요시카이로 바꾸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죠. 1992년부터 있었던 야쿠자와의 전쟁이나 2011년 앙숙인 야마구치 구미와의 관계 재정립같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건 스미요시카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야쿠자라는 조직 자체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일본 야쿠자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5년간 이어지며 엄청나게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던 야쿠자와의 전쟁은 아예 사건 자체를 따로 다뤄보도록 하죠. 일본 야쿠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 스미요시카이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